자, 얘들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적분을 할 건데, 자, 정적분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우리 정적분 이 페이지 바로 위쪽에 있는 앞쪽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이 119페이지인데 118페이지에 이 아래쪽 네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래쪽 네모를 보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처럼 생겼거든. fx의 n승의 미분법처럼 생겼어. 마치 x 플러스 1의 제곱에 값을 미분을 하면 nfxn-1승 f'x였잖아. nfx에 n-1승 f'x였잖아. 이렇게 계산을 했었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 그래서 fx의 n승의 미분은 nfx의 n-1승 f'x였습니다. 자, 그럼 fx의 n승의 적분도 가능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fx의 n승의 적분은 불가능합니다. fx의 n승의 적분, fx의 n승의 적분을 함부로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처럼 이렇게 합성함수의 적분법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특별한 케이스는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우리 fx의 n승 형태를 보면 x제곱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x의 3승을 한번 해볼게요. x의 3승을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이걸 미분하면 nfx에 n-1승 f'x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치? 일반적으로 fx의 n승 형태가 미분에서는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런데 적분에서는 예를 들어 인테그랄 x 플러스 1의 제곱 dx를 적분하는 것과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dx를 적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전개해서 하는 거지만 얘도 전개해서 하면 되고 얘도 전개해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는 전개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유추하기에서 이 녀석을 전개하지 않고 구할 수 있대. 맞아요. 이 녀석은 전개하지 않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에 x 플러스 1에 세제곱 플러스 c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녀석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기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f'x만 곱하면 되는 건가? f'x만 곱하면 되는 건가? 그럼 여기에서는 f'x로 더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2x 플러스 1 f'x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이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근데 봐봐.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해서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모르잖아. 자, 그 결론부터 말해주면 이 지금 합성되어 있는 이 fx가 1차 함수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을 하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한 거지. 얘를 한 문자로 보고 적분을 한 거야. n 플러스 1 분의 1에 이 녀석 한 문자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c가 된 건데 단 여기에서 뭘 더 곱해준 거냐면 한 문자로 봤던 녀석을 미분하면 1이 되지. 그 녀석분의 1을 곱해준 겁니다. 이 한 문자로 봤던 녀석을 미분한 녀석의 역수를 곱해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1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랑 유사하게 얘를 한 문자로 봐서 선생님 겉미분 속미분처럼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을 해볼게.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n 플러스 1 분의 1에 n 플러스 1 분의 1에 한 문자로 본 녀석의 n 플러스 1승 4승 플러스 c. 그런데 하나로 봤던 녀석을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지. 그 녀석 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가 1차식이라면 이게 성립해. 하지만 1차식을 넘어가 버리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차식을 넘어가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요 녀석을 한 문자로 보고 적분을 하려면 한 문자로 보고 미분하는 녀석의 성질을 사용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성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뭘 사용해야 되냐면
fx의 n승을 미분하면 fx의 n-1승 f'x라는 걸 사용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fx가 1차식이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fx가 1차식이 돼버리면 이게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일단 이 식을 선생님이 어떻게 바꿀 거냐면 fx의 n-1승만 남겨볼게. 얘만 남겨볼게. 자, 그럼 얘네들을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지? 그럼 n f'x 분의 1에 fx의 n승의 미분 그리고 fx의 n-1승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fx가 1차식이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첫 번째 fx가 1차식이야. ax 플러스 b라고 해볼게. fx가 1차식이라고 해볼게. 그럼 f'x가 뭐가 되냐면 상수가 돼버립니다. 이 녀석이 상수가 돼버려.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fx는 일반적으로 이 식을 만족하잖아. 일반적으로 만족하는데 첫 번째 1차식일 경우에 fx가 1차식일 경우에는 이걸 만족한다고. 그 도함수가 상수가 돼서 뭐를 만족하냐면 fx의 n제곱의 미분이 fx의 n-1제곱이 되는데 이 상수는 x와 관련이 없으면 마음대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na분의 1에 fx의 n제곱 미분 그리고 fx의 n-1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부정적분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까? 봐봐. 어떤 녀석인지 모르지만 미분해서 이 녀석이 됐으면 얘를 이 녀석의 부정적분이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이 녀석이 태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 녀석을 부정적분하면 fx의 n-1승을 이렇게 부정적분하면 이 녀석이 태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이 녀석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c, 단 c는 적분상수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지. 여기가 1차식인 거야. 다시 말하면 1차식의 n-1제곱 형태는 이렇게 이 녀석을 하나로 보고 적분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1차식을 하나로 보면 이 녀석의 n 플러스 1하면 n이지. n 플러스 1분의 1에 하나로 본 녀석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인데 뭐를 곱해줬냐면 이 녀석을 미분한 녀석분의 1 미분하면 a지. a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준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식이면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건미분, 속미분처럼 이렇게 하나로 보고 적분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식이 아니잖아? 1차식이면 얘가 상수가 돼서 f'x가 상수가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fx가 1차식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서 멈춰. 여기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 f'x가 이 안으로 이 녀석이 함부로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상수일 때만 들어갈 수가 있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없어서 이렇게 f'x로 표현될 수가 없어서 함부로 이렇게는 표현할 수 없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거잖아. 이걸 fx라고 두면 이걸 그대로 fx라고 두면 fx의 3제곱 dx인 거고 얘는 그대로 얘는 f'x인 거잖아. 4f'x의 분의 1의 fx의 4제곱 플러스 c인데 이게 안 된다고. 요런 표현이 안 된다고. 요런 표현이. 요 녀석을 부정적분으로 표현한 이런 표현이 여기에다가 뭐 3을 n-1로 이렇게 바꾸고 얘를 n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로 보고 적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처럼 하나로 보고 미분할 수 있었던 게 미분에서는 모두 다 됐었다고. 그런데 적분에서는 모두 다 하나로 보고 적분할 수는 없다고. 단 하나로 보고 적분할 수 있는 녀석이 있어. 뭐가 있냐면 1차식을 하나로 보고 적분할 수 있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차식을 하나로 보고 적분할 수가 있다고. 단 하나로 본 녀석의 미분의 역수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하나로 볼게요.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x의 n승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 분의 1의 x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봤던 녀석을 미분하면 1이지. 1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c 이렇게. 그럼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걸 한번 해볼까? 자, 함부로 하나로 보고 적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1차식은 하나로 보고 적분할 수 있다고. 얘를 한 문자로 보고 적분하면 n 플러스 1 분의 1의 하나로 본 녀석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인 것 같은데 하나로 봤던 녀석을 미분한 녀석분의 1, 미분하면 4, 4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2분의 1에 4x 플러스 3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화해서 선생님이 한번 써줄게. 인테그랄 fax 플러스 b dx 이 녀석을 적분할 수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합성함수의 적분법을 합성함수의 적분법 이런 거 없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만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적분법 이런 거 없는데, 그런데 1차 함수가 안쪽에 합성된 경우에만 합성함수의 적분법처럼 하는 뭐 그런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거 소개해 볼게요. 이걸 적분하는 방법. 자, 얘를 적분하는 방법. 자, 요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적분하는 방법. 적분하는 방법은, 자, f'x를 적분하면 얘들아 fx가 되지. 정확하게 말하면 fx 플러스 c가 되는데, 어쨌든 f'x를 적분하면 한 부정적분 fx와 뭐 상수배가 아니라 fx를 일단 구할 수 있고 fx 플러스 c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된다고.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얘를 한 문자로 보고 얘에 대해서 적분하면 f 이 녀석이 되겠지? f 이 녀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f 이 녀석. 한 문자로 보고 적분한 녀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에서 플러스 c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로 봤던 녀석을 미분한 녀석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연습을 해본다면 인테그랄 뭐 3x 플러스 1의 7제곱 dx 연습 한번 해보자.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하는 거야. n 플러스 1 분의 1에 하나로 본 녀석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그런데 하나로 봤던 녀석의 미분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83 24분의 1에 3x 플러스 1의 8제곱 플러스 c가 단씨는 적분상수, 이게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함부로 하나로 봐야 될 녀석이 1차 함수가 아니면 진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세제곱 dx. 그럼 얘를 하나로 보고 마치 합성함수의 미분법처럼 하나로 본 녀석의 적분을 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단 미분한 녀석분의 2x 플러스 1분의 1.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니야. 같지 않아. 그래서 함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증명해 볼게. 자, 이걸 증명해 볼게. 자, 여기에 나와야 될 녀석은 뭔진 모르겠지만 미분해서 얘가 되는 녀석이어야 돼. 다시 말하면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냐? 그치? 얘를 미분해서 이 녀석이 나오면 된다고. 그럼 미분 한번 해보자. 상수의 미분은 바깥으로 나가면 되고, 이 녀석 합성함수의 미분은 얘를 하나로 보고 한 문자로 보고 겉미분하고 그 다음 속미분하는 거잖아. 속미분. 하나로 봤던 녀석을 미분하면 a 되는 거잖아. 약분하면 이 녀석 나오지. 따라서 이 녀석의 부정적분은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도 똑같은 방법. 아까 x제곱 플러스 x 뭐 3제곱 같은 걸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녀석을 미분하면 이 녀석이 안 나와. 그래서 1차 함수가 아니면 함부로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만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풀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 자, 정적분을 보도록 할게. 자, 정적분의 정의가 완전 판이하게 달라져서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구상을 다시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해한 대로 먼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이라 함은 원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으로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학습에 너무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학습량 경감을 위해서 학습량 경감 차원에서 정적분을 되게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냥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적분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적분을 정의한다더라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정적분은 이렇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이런 식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야. 이게 첫 시도야. 이게 첫 시도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의한 것의 첫 번째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작년, 뭐 지금 3학년들이 지금 먼저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육과정상으로는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한 거거든.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부정적분이라 하면 인테그랄 fx dx, 이건 의미하기를 뭘 의미했었냐면 x에 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x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 결과는 x에 대한 함수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부정적분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분은 함수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부정적분은 함수를 구하는 연산이야. 그런데 정적분은 함수가 아닌 수치를 구하는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부정적분 기호에다가 숫자 두 개를 넣습니다. 1과 2를 이렇게 넣습니다. 1과 2를 이렇게 넣어요. 이걸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자, 얘를 우리가 정적분이라 부르고 이 정적분의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부정적분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정적분의 계산은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을 때 이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여서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 플러스 c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을 때 단시는 적분상수 생략된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정적분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했을 때 라지 대괄호 연산 라지 fx 대괄호 연산 라지 fx 그리고 1, 2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대괄호 연산이 뭔지도 정해야 되겠지. 자, 대괄호 연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는 녀석이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이걸 윗끝이라 부릅니다. 아래에 있는 걸 아래끝이라 불러요. 윗끝을 대입하고 부정적분의 윗끝을 대입하고 부정적분의 아래끝을 대입해서 그 두 개를 뺀 값으로 정적분을 정의합니다. 항상 윗끝에서 아래끝, 윗끝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 대입한 값을 빼야 그게 정적분 값이 됩니다. 반대로 빼면 마이너스 정적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정적분 값은 이렇게 정의한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새롭게 어떤 값을 정의하는 건데 중요한 건 얘들아 뭐냐면 부정적분은 분명히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면 스몰 fx에서 시작해서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면 그 결과가 라지 fx, x에 대한 식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x에 대한 함수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적분은 보면 분명 내가 fx에서 시작한 것 같아. x에 대한 함수에서 시작한 것 같아. 그런데 정적분 연산을 하면 아래끝 1, 윗끝 2로 집어넣고 이렇게 대괄호 연산으로 정의한 다음에 라지 fx,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를 찾고 라지 fx를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대괄호 연산 1, 2를 이렇게 쓰고 대괄호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윗끝 대입하고 그 부정적분의 윗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해서 그 값을 뺀 값을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고 나면 정적분의 이 값은 결과적으로 이 값과 같은데 이 값에서 x는 안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x자리 대신에 2를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1 대입한 다음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계산한 결과에 x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남아있으면 잘못 계산한 거야.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그 극한과 비슷합니다. 얘들아 극한 했었잖아.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2h 플러스 3 극한값 한번 구해볼까? h가 한없이 0으로 가니까 0을 대입해서 그 값이 계산되면 그게 극한값이잖아. 자, 분명 시작은 h라는 문자로 시작했어. 극한은. 그런데 그 극한에 계산된 결과에서는 h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남아있으면 잘못 계산한 거. h는 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한없이 0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극한의 계산에서 이 문자가 여기에 오른쪽에 남으면 잘못 극한을 계산한 거라고. 그치? 그런데 부정적분은 분명 x에 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면 분명 x에 대한 함수가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적분은 여기 있는 x는 허울뿐인 x야. 여기 있는 x는 허울뿐인 x라고. 그냥 fx라는 걸 지칭하기 위해서 x를 쓴 것뿐이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x는 결과적으로 계산의 끝에서는 2의 값으로 대체되고 1의 값으로 대체되는 녀석이라고. 다시 말하면 정적분에서 계산한 결과에 x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극한처럼 계산된 결과에 h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정적분에 계산된 결과에는 아래 끝과 위 끝에 관련된 녀석들만 남아있어야 돼서 처음에 애초에 시작됐던 이 x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치입니다. 하나의 값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숫자면 이 정적분의 값은 수치 값입니다. 함수가 아니야. 이것과 이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u du. 얘네 세 개가 싹 다 같습니다. 왜냐면 fx의 한 부정적분은 라지 fx라고 한다면 라지 fx의 대괄호 연산일 거고 1부터 2까지
fx의 한 부정적분의 라지 fx였으니까 ft의 한 부정적분의 라지 ft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관계니까 라지 ft의 대괄호 연산이 될 거고 얘도 라지 fu의 대괄호 연산이 될 건데 이 대괄호 연산은 윗끝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윗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해서 빼준 거고 t자리 대신에 윗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해서 빼주고 u자리 대신에 윗끝 대입해서 아래끝 대입해서 빼주면 다 라지 fe-라지 f1로 같은 거 아니냐? 얘네 세 개 싹 다 같다고, 그치? 정적분에서는 이렇게 적분상수를 동시에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를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싹 다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 없습니다. 얘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가 일정하다면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와 같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u du랑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적분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분은 분명 얘들아 fx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면 x에 대한 함수가 나온 거 아니냐? x의 정의역과 인테그랄 ft dt. 그럼 이건 라지 fx의 한 부정적분은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나오면 라지 ft를 미분하면 스몰 ft가 나오는 건 똑같잖아. 관계니까. 인테그랄 ft dt면 당연히 얘도 라지 ft dt가 나올 때 라지 ft 플러스 c가 나올 텐데 다시는 적분상수. 이 녀석의 결과는 라지 fx, x에 대한 함수가 나온 거고 이 녀석의 결과는 라지 ft, t에 대한 함수가 나온 거고 x의 변역과 t의 변역의 다름이 이거 두 개 같은 함수가 아닌 거거든. 관계는 같아도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함부로 이걸 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부정적분은 이렇게 적분을 하는 이 변수가 달라지면 아예 부정적분은 아예 다른 함수가 된다고. 정의역에 따라 다른 함수가 돼버리니까 같다고 할 수가 없다고. 절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적분은 다 같다고. 어차피 A와 B로 대체될 녀석들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을 대괄호 연산으로 정의한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괄호 연산이라는 용어는 선생님만 쓰는 겁니다. 그냥 대괄호 라지 fx 아래끝 a 위끝 b 이런 식으로 읽는데 선생님은 그게 그냥 불편해서 대괄호 연산이라고 읽었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 x를 동시에 t로 바꿔도 u로 바꿔도 극한도 똑같잖아. h를 동시에 x로 바꿔도 t로 바꿔도 기존에 사용된 변수가 아니면 그냥 사용해서 바꿔도 상관없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적분입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미분과 적분은 개념을 이해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했지? 그럼 최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계속 그 감을 익숙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미분과 적분은 문제를 푸는 그 감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학습이 끝나면 이제 문제를 계속 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어서 뭐 수능 특강을 풀어도 되고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의한 대로 정적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계산은 요 녀석의 한 부정적분을 구해서 부정적분을 쓴 다음에 그 녀석의 대괄호 연산으로 정의를 하고 대괄호 연산은 윗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해서 부두값을 뺀 값으로 정의한다. 결과적으로는 수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어쨌든 그럼 한 부정적분을 구해야 되겠네. 그럼 한 부정적분을 구해보지. 이거 바로 근데 부정적분 구할 수 있지 않냐? 이거 적분하고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n 플러스 1분의 1에 xn 플러스 x의 3승 되겠네.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얘가 한 부정적분 되겠지. 플러스 c 붙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만약 플러스 c를 붙였어. 얘 부정적분은 플러스 c 붙인 것까지잖아. 그럼 대괄호 연산을 한번 해볼까? 그럼 대괄호 연산을 하면 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 플러스 3 플러스 c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c. 항상 지워집니다. 항상 지워져. 어떻게 하든 항상 어쨌든 x에다가만 3 대입하고 x에다가만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c는 항상 지워집니다. 항상 지워져.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안 써줘도 똑같아 그 계산 결과가. 그래서 정적분에서 사용되는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안 붙여줘도 된다는 거. 정적분에서 사용되는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안 붙여줘도 된다는 거. 이렇게 될 거고 대괄호 연산 대입해주면 먼저 대괄호 연산 대입해주면 이거 대입해주면 3의 세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대괄호 연산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에 중괄호여야 되겠지.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해주면 되겠지. 3의 세제곱 플러스 3, 27 플러스 3이니까 3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3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대괄호 연산을 이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그치? 통째로 집어넣었다고. 지금 여기에다 통째로 3 집어넣고 통째로 마이너스 1 집어넣는데 사실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냐? 3의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뭐 하고 있는 거냐 선생님?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3 집어넣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대괄호 연산하고 플러스 요렇게 다시 말하면 대괄호 연산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뭐 그냥 대괄호 연산의 성질 이렇게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 대괄호 연산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될 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덧셈에 대해서 찢어질 수 있고 뺄셈에 대해서 대괄호 연산이 찢어질 수 있고 이렇게 곱셈에 대해서도 대괄호 연산이 곱셈은 안 되는데 상수배 그러니까 실수배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괄호 연산을 한다면 얘가 27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플러스 1 28이 될 거고 그치 28이 될 거고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될 테니까 28 플러스 4니까 3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괄호 연산을 쓰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이 통째에다가 요 녀석 대입하고 요 녀석 대입해서 뺀 거지. 그래서 32가 나온 거지. 선생님이 첫 번째로 계산했던 그 녀석이 나온 거지. 자, 대괄호 연산이 왜 그런 성질을 갖는지 뭐 증명해보고 싶으면 간단히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하나만 해줄 테니까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증명해보세요. 그래서 fx 플러스 gx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fx 플러스 gx를 이렇게 대괄호 연산한다는 건 fx의 대괄호 연산을 하고 플러스 gx의 대괄호 연산을 한 그 결과랑 같지 않을까라는 걸 나는 지금 보이고 싶은 거.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도착하면 되는데 대괄호 연산 정의 그대로 써주면 fb 플러스 gb 마이너스 fa 플러스 ga가 될 거고 이 녀석 그냥 계산해보면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겠지? 플러스 gb 마이너스 g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묶일 수가 있잖아. 정확하게 이게 대괄호 연산의 정의잖아. 대괄호 연산의 정의니까 같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괄호 연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곱셈 나눗셈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증명해서 증명되면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괄호 연산을 이렇게 쓰면 된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되고 일단 부정적분 구해보면 이거 바로 부정적분 구할 수 있지. n 플러스 1 2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x 이렇게 한 부정적분을 쓰고 플러스 c 안 써도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2에 0 이렇게 된다 그랬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동시에 집어넣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눠서 집어넣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0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대입하면 다 0 되니까 앞에 거 그냥 다 사라지지 않냐? 이럴 때는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낫겠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4, 3, 12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잖아, 얘들아. 그럼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거기 있는 그 피적분 함수, 얘를 피적분 함수라고 했는데 피적분 함수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항상 그 정적분 값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에 상관없어. 인테그랄 아래 끝과 위 끝이 같기만 하잖아. 이거 두 개 같기만 하잖아. 아래 끝과 위 끝이 같기만 하면 얘에 상관없이 이 녀석의 부정적분 라지 fx a니까 똑같이 빼주면 0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면 이 녀석에 상관없이 항상 그 정적분 값은 0이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a와 b, b와 a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 봐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대괄호 연산 ba니까 fb-fa겠지.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이거 두 개 자리 바꾼 거야. b부터 a까지로 바꾸면 라지 fa-라지 fb인데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요 녀석 자체가 뭐라 그랬냐면 얘 자체가 요거라 그랬어. 요거.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가 이 녀석이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된다라는 걸로 기억하면 되겠지. b와 a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 끄집어낸다 이렇게. b와 a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 끄집어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얘 이쪽으로 넘어오잖아.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봐봐, A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고 B에서부터 A까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정적분을 하면 그 정적분의 합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성질이 있는데 먼저 여기에다 선생님의 성질을 한번 써볼게. 자, 이 녀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함수가 같다면, 그리고 덧셈으로 연결됐다면 뺄셈 안 돼. fx 함수가 같고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a부터 b까지 정적분하고 b부터 c까지 정적분한 건 연결될 수 있다고. a부터 b까지 하고 b부터 c까지 한 건 a부터 c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fx d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는 인테그랄 a부터 시작해서 b 연결해서 c까지 fx d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증명해보면 얘가 대괄호 현상에서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되겠지? 플러스 얘도 대괄호 현상에서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b가 되겠지? 요거 지워지겠지?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a니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질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부터 2까지면 얘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 정적분 값은 항상 0이 된다고. 이렇게 0.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 선생님 전 작은 게 이렇게 위에 있는 걸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그렇게 두고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그냥 순서 바꾸는 거야. 이건 그냥 순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4x 마이너스 5 dx. 그치? 마이너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5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dx가 될 거고, 그럼 부정적분 해주면 5x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그럼 계산해주면 앞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 앞에 있는 건 5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에 이렇게 1 마이너스 1 0이 되니까 없어질 테니까 따라서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생략된 게 많은데 지금 이게 정의를 바꾸면서 그렇게 된 건지는 좀 모르겠는데, 지금 얘도 여기에 교과서에서 생략돼 있었던 거고, 또 하나도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우함수 기함수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 간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지금 생략된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선생님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함수, 기함수라는 정의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정적분을 넓이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바로 그렇게 우함수, 기함수로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넓이로 정적분을 설명하지 않아서 좀 무리가 있어서 그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함수들이라면 싹 다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기함수들이라면 싹 다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뭐가 성립하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fx가 우함수라고 한다면 이 자리 대신에 fx가 온 거지. 그랬을 때 우함수면 싹 다 성립하고, fx를 기함수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fx가 오는 거지. 그랬을 때 기함수면 싹 다 성립하는 성질인데, 뭐냐면 이렇게 기함수잖아. 기함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원점 대칭인 함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항상 0이 됩니다. 뭔지 지금 이미지화 안 될 거야. 왜냐면 넓이로 도입하지 않았거든. 지금 이미지화 안 될 건데, 선생님은 당연히 이미지화가 바로 되는데, 이 얘를 보자마자 선생님은 바로 이미지화가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될 텐데, 여러분들은 뒤로 가면 이제 이미지화가 될 겁니다. 어쨌든 짝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2배의 0부터 a까지 x의 짝수승 dx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은 x의 짝수승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x의 홀수승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의 짝수승의 정적분은 2배의 0부터 a까지의 짝수승의 정적분의 2배의 값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홀수승이었을 때는 x의 홀수승이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의 홀수승의 dx는 이 녀석의 값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를
선생님이 그냥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걸 한번 그냥 생으로 증명해 볼게. 생으로 증명하면 x의 짝수승은 얘들아 뭐가 되냐? n 플러스 1승 돼버리면 x의 홀수승 되는 거 아니냐? 그치? 홀수승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이해하기 쉽게 그냥 2라고 할게요. 짝수승이니까 그냥 2n이라고 두고 해도 되는데 그냥 그래 그냥 2n이라고 이렇게 두고 한번 해보자. 2n이었을 때 요렇게 된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볼게. 자, 2n이 된다라는 걸 증명해 볼게. 홀수였을 때는 2n-1 있지? 여기에서 2n-1이었을 때 요렇게 된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2n이면 얘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2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2n 플러스 1승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계산대기를 2n 플러스 1분의 1에 2n 플러스 1분의 1에 대입하면 a의 2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a의 2n 플러스 1승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a의 홀수승이면 그치,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면 마이너스 1의 홀수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의 a의 홀수승이 될 테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얘도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2n 플러스 1분의 1에 똑같은 녀석이 두 개 있으니까 2배의 a의 2n 플러스 1승이 되는데 이걸 정확히 계산하면 얘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돼요. 이 녀석이 돼서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뭔 소리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정역의 아래 끝과 위 끝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면 여기에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라는 요런 녀석은 간단히 할 수 있다고. 홀수면 기함수니까 없어져서 0으로 될 거고 홀수는 다 0으로 될 거고 짝수면 x의 0승도 짝수로 취급하는 거야. 우함수니까. 얘네들은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7dx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요 복잡한 기호 이해 안 되면 이 복잡한 기호까지는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기억할 건 뭐냐면 요렇게 아래 끝과 위 끝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포진해 있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혹은 마이너스 7부터 7까지 이렇게 포진해 있으면 그 계산을 단축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x의 7승 플러스 7x의 6승 플러스 5x의 4승 플러스 뭐 3x의 3승 플러스 5x로 이렇게 돼 있다면 홀수였을 때는 다 없어진다고. 홀수였을 때는 다 없어진다고. 짝수였을 때는 얘가 남기는 남는데 2배가 되고 인테그랄 0부터 7까지 7x의 6승 플러스 5x의 4승 이렇게 남는다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넓이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는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이 방법으로의 설명은 처음이긴 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보면 선생님이 또 연구해서 더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그 의미를 그냥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원래 설명으로 됐었던 그 베이스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화 시켜야 그래도 방금 전처럼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면 자, 요렇게 이걸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라고 했을 때 여기를 x는 a라 하고 x를 b라고 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원래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한 함수야. 다시 말하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함수화 시킨 거야. 다시 말하면 x는 a라는 직선, x는 b라는 직선, 그리고 x축, 그리고 y는 f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단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넓이가 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얘가 음수가 됐을 때는 넓이에 마이너스 1을 붙인 값이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얘를 이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정의를 한 거라고. 이 부분의 넓이를 a부터 b까지 이 fx의 이 부분의 넓이가 정적분이 되도록
정적분이 되도록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호로 오기 전까지에 어떤 복잡한 과정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 넓이를 구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 불렀어요. 구분구적법이라 하면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로 쪼개서 조그만한 도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으로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 합니다. 우리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공식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넓이를 조그만 도형으로 쪼갠다고 뭘로 쪼갤 거냐면 선생님은 직사각형으로 쪼갤 거야. 그래서 A부터 B까지를 N등분하고 정적분의 고등학교 정적분의 정의는 이겁니다. A부터 B까지를 N등분하고 실제로 이거야. A부터 B까지를 N등분을 해. N등분을 하고 조그만한 사각형, 조그만한 직사각형을 N개를 만듭니다. N개를 만들면 이 넓이는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거의 근사적으로 같게 됩니다. 물론 오차가 분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n등분을 한없이 무한대로 늘리면 거의 이 오차가 발생했었던 이 조그만한 사각형이 거의 직선에 가까워져서 조그만한 직선들의 넓이의 합이 돼버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넓이를 조그만한 직선들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는데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조그만한 직선은 이건 넓이가 없지 0이지 0들을 아무리 더해도 0이 되는 거지. 그런데 거의 직선에 가까운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수치화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뭐 b-a라는 이 길이를 n등분하고 그 n등분한 것 중에 k번째에 있는 x좌표는 a에서 시작해서 그 k개 n등분을 더한 거니까 이렇게 두고 그걸 k번째 좌표라 두고 xk를 이렇게 두고 뭐 그런 다음에 델타 x는 그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인데 이건 n등분한 녀석의 길이가 되니까 n분의 뭐 b-a가 되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으로 구할 수 있거든. 조그만한 직사각형은 총 n등분이니까 n개가 있겠지. 조그만한 직사각형은 첫 번째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높이 첫 번째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높이 첫 번째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델타 x 이렇게 돼요. 이렇게 n등분한 그 길이 이렇게 두 번째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높이 그리고 가로 길이 세 번째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높이 그리고 가로 길이 이런 식으로 가면 n번째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높이 그리고 가로 길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면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표현하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k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가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야. 근데 얘와 원래 넓이는 당연히 오차가 있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조그만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이 곧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녀석을 정적분으로 정해요. 되게 복잡하지? 맞아요. 되게 복잡합니다.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라서 1시간을 쓰고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1시간을 강의를 듣고도 이거 자체를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알면 되냐면 정적분이라는 게 이렇게 넓이를 구하기 위한 거였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서 그 녀석의 극한값을 취해줬다는 거. 이게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였잖아. 넓이의 합의 극한값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봐봐. 리미트 시그마 더한다. 이걸 무한히 더하는 거지. 얘가 더한다의 의미야. 이 시그마가 더한다. 이 더할 거야. A부터 B까지 더할 거야.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더할 거야. 뭘 더할 거냐면 거의 선분에 가까운 조그마한 직사각형의 넓이야 이건. 선분에 가까운 조그마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왜냐면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갔을 때 델타 x,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갔을 때 델타 x 이거. 얘는 0으로 수렴하잖아. 거의 0. 얘가 dx야. 근데 정확히 0이 아니야. 그래서 얘를 수치를 dx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dx가 돼. 리미트 델타 x가 dx가 돼. 그리고 fxk는 xk가 x로 돼. xk가 여기였었는데 거의 선분에 가까우니까 x가 돼버려. fx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fx라 하면 높이고 dx는 거의
점에 가까운 가로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그만 지금 이거 보면 이거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 fx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가로 길이. 조그마한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이 녀석들의 a부터 b까지 합이라고. a부터 b까지 이 무수히 많은 조그마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이제 넓이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 넓이로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정이라고 이게 오리지널 정인데 얘를 넓이로 바라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걸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우함수를 선생님이 한번 볼게. y축 대칭인 함수 지금 좀 어려운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fx가 우함수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선생님 한번 구해볼게.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이건 넓이라 그랬지. 어떤 넓이라 그랬냐면 x는 마이너스 a, x는 마이너스 a, x는 a, x는 a, 그리고 fx 그리고 dx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 그랬어. 이 부분의 넓이라 그랬어.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정확하게 0부터 a까지의 넓이의 2배 되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넓이의 2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함수였을 때는 이게 성립한다고. 근데 x의 제곱 무함수, x의 4제곱 무함수, 제곱은 이렇게 생겼잖아. 4제곱도 이렇게 생겼잖아. 6제곱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x의 짝수 제곱들은 다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정적분을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분명 넓이라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정적분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있었을 때 얘가 분명 넓이라 그랬는데 이상해요 선생님.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얘가 y는 fx라고 해볼게요. y는 fx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x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치?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 녀석의 정적분을 구하면 얘는 음수가 나와요. 넓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거 음수가 나옵니다. 넓이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얘가 음수였을 땐 넓이가 아니야. 양수였을 땐 넓이 맞아. 음수였을 땐 넓이가 아니야. 음수였을 땐 뭘 의미하냐면 정확히 이 녀석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면 돼. 다 더하는 거야. 뭘 더하냐면 a부터 b까지 뭐를 더하냐면 이 곱을 더하는 거야. 이 곱은 뭐냐면 dx는 0에 가까운 가로 길이였고 fx는 이 세로 길이였어. 여기가 예를 들어 x라고 했을 때 dx는 0에 가까운 가로 길이, fx는 이 세로 길이라고 했다고. 근데 fx 자체가 음수 아니야? 음수. 그치? 그럼 이 값은 뭐가 나오냐면 이 거의 선분에 가까운 직사각형의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인데 세로 길이의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그치?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인데 세로 길이의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 이 거의 선분에 가까운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에 음수가 붙은 거 아니냐? 다 음수가 붙었다고.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에 다 음수가 붙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만약 s라고 한다면 이 정적분에 계산된 결과는 마이너스 s가 나와야 한다고. 요렇게. 그치? 다 더한다. 뭘 더하냐? a부터 b까지 더하는데 fx dx를 더하는데 fx가 양수면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런데 fx가 음수면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음수값들이 되니까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음수값들을 싹 다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넓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 얘를 한번 볼까? 그럼 이 녀석도 기함수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 fx가 기함수라고 했을 때 원점 대칭인 함수야. 이렇게 원점 대칭인 함수. 얘가 fx야. fx가 원점 대칭인 함수였을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한번 보자. 이렇게. 그런데 아까 우리 요런 성질이 있었잖아. 요런 성질이 있었잖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b부터 c까지 fx dx.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시작해서 c로 가면 a에서 갔다가 c로 이렇게 도착하는 요 녀석으로 쓸 수 있지 않았냐? 그치?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 a에서부터 c까지 있었던 녀석은 자를 수가 있다고. a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c까지로 자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였던 녀석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였던 요 녀석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a까지로 자를 수가 있다고. 0부터 a까지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지. 0부터 a까지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fx dx 이렇게 fx dx
이렇게 fx dx. 그럼 요 녀석을 내가 해석해 볼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 얘네들을 싹 다 더하는 거래. 그런데 분명 이건 이 녀석의 넓이의 음수값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얘 넓이를 t라고 하면 마이너스 t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플러스 0부터 A까지 fx dx. fx가 양수니까 이제 조그마한 직사각형들의 넓이가 되는 거 아니야? 넓이 합의 극한값이 되니까 넓이 합을 무한히 많이 더하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된다고. 근데 얘가 분명 x축은 x축 그대로 있고 이 점이 원점 대칭이고 원점 대칭이면 이 길이가 같을 거고 이 모양이 같을 테니까 따라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넓이가 t면 이 넓이도 t 된다라는 거, 이 넓이가 t가 된다고. 마이너스 t 플러스 t니까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x의 3승 기함수잖아. x의 5승 기함수잖아. 원점 대칭인 함수잖아. 이렇게 x의 1승 홀수승 함수들은 싹 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가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의 짝수승 함수들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가면 2배의 0부터 a까지 x의 짝수승 d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수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하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뒤쪽에 있는 개념을 더 가지고 와서 설명한 거라서 지금 학습량이 거의 2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강의 하나는 거의 2배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오늘은 숙제 문제 푸는 거 아니고 내용을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한번 보내줄래요? 정리합시다. 이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 선생님이 알려줬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여주는 걸 오늘의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